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영상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해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XRP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 많이 지치신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 진짜 불장 안 오는 거 아니냐, 시즌 종료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반드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불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 안 오르다 보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알트코인 ETF가 준비가 되고 IPO를 한다라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뭔가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코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 사실 좀 이렇게 다시 좀 백하는 분들, 시장을 나가시고 욕하면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밈 코인들이라든지 프로젝트성 코인들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빔이 아닌 하락빔을 맞았던 그런 코인들이 많았죠. 어쩌면 또 그 시작이 도널드 트럼프가 포문을 열지 않았을까. 트럼프 밈 코인도 있었고 영부인의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도 있었고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리브라 밈 코인 역시 러그풀 사태가 펼쳐지면서 누가 봐도 사기로서 좀 느껴졌던 프로젝트성 밈코인이었다. 단시간 만에 95% 이상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상장됐던 이 파이코인 역시 시세를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916원, 상장된 이후에 큰 포션으로 급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암호화폐 투자할 때 시가총액을 보고 시가총액 순위 탑10 혹은 탑20, 탑30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의 포커스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파이 네트워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밈 코인들,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 상장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큰 봉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3,500만 명이라는 정말 막대한 인원이 결집했다라고 하네요. 국내만 보더라도 130만 명 이상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채굴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풀이 제공이 되잖아요. 최근에 OKX에 상장한 뒤에 급등을 했었지만 이내 좀 큰 하락을 맞았다라는 거.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바라본다라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다단계 마케팅 등 좀 논란에 휩싸이면서 프로젝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라 마셔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를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지지부진하지만 조만간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 몇 가지 후보군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유타주의 움직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종 승인이 임박해 있다라고 나오면서 주정부 최초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훈풍이 불 수가 있겠죠. 이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개정안이라고 하는 HB230 이 해당 법안 자체가 지금 현재 상원 2차, 3차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이미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이대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스펜서 콕스 유타주 이 주지사가 서명하는 최종 절차만 남게 된다라는 거. 사실 이 주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거나 크립토 차르 부서 데이비드 sak스의 움직임 혹은 SEC를 통한 법적 공방의 중단, 리플의 소송 또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암호화폐 상품 법안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라든지 솔라나와 같은 현물 ETF가 계속적으로 신청이 되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ETF 승인 가능성도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한다라고 하네요. 이 XRP 같은 경우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승인될 확률 78%,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승인이 났는데 왜 이렇게 가격은 지지부진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했고, SEC에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란 이런 기사보다는 도대체 이 가격이 언제 오르냐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좀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리플의 CEO와 CLO가 나오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어쩌면 그들 또한 그 설계자의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누구도 잘 모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리플사의 뒷배를 봤을 때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금융 엘리트와 직접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미국의 3대 증권사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왑도 슬슬 움직이고 있네요. 즉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융합시키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 총괄 임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헤드 오브 디지털 에셋 직책을 신설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지난 1월부터 찰스 스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부터 이미 고객들에게 상장지수 펀드, 이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정말로 수탁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총괄까지 임명을 했다. 하나의 좋은 인덱스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찰스 스왑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ETF로서 막대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뱅가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겉으로는 ETF에 관심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글로벌 메이저 채굴 업체들, 특히나 마라홀딩스의 첫 번째 대주주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미국의 전통 3대 증권사가 모두 다 크립토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 이제 슬슬 허용에 대한 가닥이 잡히고 있었다. 거래소의 정식 산업화를 위한 2단계 입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신한은행이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가상자산 TF, 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면서 시장 공략을 나서고 있다. 감회가 새로운 이런 기사들이 슬슬 우리나라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기관들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은 XRP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고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 기관들이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충분히 장외 거래를 활용할 수가 있고, 마켓메이커, GSR이라든지 윈터뮤트, DWF 랩스 등등 그 유동성 공급 업체들을 활용하면서 시장을 충분히 드라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ETF도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에 편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그 세력들이 펀딩 레이시오, 펀딩비 또한 투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롱물량, 숏물량을 털어대면서 그들 입맛대로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힘든 시장을 연출하고 있지만 반드시 알트 시즌은 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2월 20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이 튠주가 나오면서 대만으로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아마 XRP에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펀더멘탈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튠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리플의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죠.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인 SCB 시암은행뿐만 아니라 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튠주와의 파트너십으로서 과거부터 국제 송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다. 싱가포르와 함께 투시2P라든지 니움이라든지 에어월렉스 등등 많은 싱가포르의 자금이체 기업들이 모두 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경 간 결제, 거래량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기사를 미뤄봤을 때 태국 시암은행의 같은 경우 월 4억 달러 규모의 P2P 송금 결제, 사람 대 사람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피어 투 피어 시스템으로서 돈을 이동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리플 네트워크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XRP의 브릿지 통화를 통해서 결제가 지원되고 있다라는 거 얼마 전 4분기 보고서를 미루어 보았을 때도 1일 외환 결제, FX에 대한 거래량 90%를 리플 페이먼트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언급드렸던 리플의 파트너 춘주 같은 경우는 모로코의 대형 금권이죠. 아티자리와파 뱅크와 협력을 하면서 모로코 전역에서 은행 지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아티자리와파의 공식 문서를 미루어 보았을 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 망을 탑재하고 있는지 이미 아티자리와파 은행 춘주를 통해서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공식 트위터에서도 아티자리와파 은행과 춘주를 언급하면서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나올 수 있었겠죠. 사실 춘주를 필두로 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인데요. 이미 MAS죠. Monetar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리플과 함께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 원래는 MPI라고 하는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Major Payment Institution, 이 부분적인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었지만 2013년 10월을 기준점으로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하면서 아예 싱가포르에서 리플 페이먼트를 공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겠죠. 리플 자회사 리플마켓 에이펙에서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ODR 서비스가 출시가 됐었고 꾸준하게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다 보니까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임원 피오나 머레이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리플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플로우 50% 이상의 결제량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싱가포르는 DBS를 통해서 기관들이 XRP를 모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스위스와 일본을 통해 아시아넥스트라고 하는 기관을 결성하면서 리플과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디지털 은행 시그넘에서도 XRP를 과거서부터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었지만 인덱스로 활용하면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사는 리플 페이먼트 솔루션을 통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호주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메나 지역, 아랍 지역, 유럽과 미국, 브라질과 같은 남미 지역 모두 다 섭렵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원장은 9,400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트랜잭션의 시간 자체는 3.85초 정도가 걸리고 있네요.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 원장보다 더 빠른 TPS를 자랑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도 물론 있습니다. 뭐 아발란체라든지 솔라나도 엄청 빠르고요. 트론도 빠르고 이오스도 빠릅니다. 근데 왜 국경 간 결제, 그 스위프트망 ISO 2002가 탑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등록 관리 그룹으로 왜 리플렛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을 채택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소각량을 봤을 때는 1,300만 개가 조금 넘어갑니다. 총 발행량의 1%도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20경 원이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부터 STO와 RWA 섹터가 들어오면서 2030년 기준 300조 달러가 넘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의 예측치, 거기서 기관용 CBDC,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정말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된다면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한 것처럼 1,000억 개의 수량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하위 단위, 드랍 단위를 구축해 놨는지 진가가 드러나는 시점은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작년 4분기 시장 보고서를 미루어 봤을 때 리플사가 에스크로 물량으로 약 38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44억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총 발행량의 약 40%를 쥐락펴락 핸들링 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를 네거티브하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진들과 함께 충분히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40%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화폐 헤게머니를 끌고 가기 위한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ISO 2002 코인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X코인의 3대장이죠. XRP, XLM, 스텔라 루멘과 심핀 네트워크, XDC 굉장히 비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헤데라 역시, H바 역시 많은 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다. 비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